이제 북행열차는 내가 만들었지만 음계는 작자 미상이야. 그래서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한강수야 잘 있느냐 우리는 전진한다. 하루니의 뒤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화랑담배 연기 속에 전우야 잘 자라. 이 노래를 긴 잠에서 깨어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만주 대륙 버려두고 전라경상 웬 말이냐. 백마탄은 동방등불 허경영을 앞세워서 새벽길을 휘날리며 세계 통일 이루가자. 북행열차 달려가자. 백마탄은 동방등불 허경영을 앞세워서 한조도를 휘날리고 세통을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래 불러봐 넌 살도 29. 자식이 아버지의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 정치입니다. 박 대통령은 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 일 때문이라면 오늘 저를 잘 불렀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소화가 되고, 소화가 되어야 힘이 생기고, 힘이 생겨야 사람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학생들은 지금 밥을 먹는 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는 하늘에서 타고난 천이지혜와 땅에서 체험을 하며 깨달은 고니지혜와 학교에서 배운 학이지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아직 체험에서 얻는 고니지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공부라는 밥을 먹고 사회에 나아가 그것을 소화하며 지식이라는 영양소로 바꾸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혜라는 에너지로 바꾸어 체험의 지혜인 고니지혜를 터득하여 가정과 국가를 위해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지식이라는 밥을 먹고 있는 중이므로 그들이 그것을 소화하기 전에 국가의 통치 철학과 충돌한다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는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는 나타나는 현상을 잘 적응해 나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학생들은 자신들의 일과 전혀 관계가 없고 고도의 정치 지도자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정치를 옳다 그르다 하며 관여하는 것이 되지요. 가장 훌륭한 정치는 견자타부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진정한 정치는 자식, 대통령이, 아비, 국민을 채찍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자인 대통령이 그 위임자인 국민을 리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자식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오냐면서 꾸지람을 하면 그 자식이 기분이 좋지 않다가도 자기의 5살짜리 어린 자식이 아빠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하는 거야 하고 꾸지람을 하면 아이고 내 자식 어른스럽네 하고 기뻐하는 이치처럼 어린 학생들이 기성정치인들을 보고 나무라는 것을 너무 즉흥적으로 대립관계나 정치적 안목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그들 내면의 뜻을 파악하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학생들의 요구 중에서 과감하게 받아들일 것은
토론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그들도 어른들의 흉내를 내어보고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현실에 적응해 보는 과정에서 체험의 지혜인 고니지혜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추가적인 소요를 막기 위해 강경책으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이미 결정했다면 가능한 작은 희생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진압으로 점철된 역사는 언젠가는 반드시 중단된다는 로마의 역사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아버지의 콧물은 지저분하다며 자식이 나무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자기 어린 자식이 콧물을 흘리면 손바닥으로 훔쳐주며 감기가 걸리지 않았나 하며 걱정하며 병원에까지 데려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이란 강력한 지도자에게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표시하게 되며 연약한 지도자에게는 동정심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니 각하는 민족을 위한 살신성인의 청렴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시고 물러나게 될 미래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제시하여 난국을 풀어가야지 계속 여론이 면역을 키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학생 125명 제적과 교련 거부 학생 1075명, 강제 징집 조치 40개 학생 서클 해체는 그들에겐 또 다른 면역 체제를 만들어 주게 되어 훗날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학생들의 희생을 사전에 제어하기 위한 방편임을 내세우는 강경론자들의 논리라고 하더라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만 있다면 각하께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 다음 날인 1971년 10월 18일 박 대통령은 그 조치를 최소화하였다. 1971년 10월 21일 보안부대 창설 21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나는 신문을 받아보며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가슴이 아팠다. 30. 각하 공장에서 일하며 배우는 실업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 대통령과 친숙한 전 부총리였던 한국일보 장기영 회장의 아들인 장강재와 영화배우 문희가 워커힐 호텔에서 1971년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결혼식을 했다. 그날 우연하게도 박 대통령이 평소에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삼각산 도선사에 청담 스님의 법구에서 8개의 사리가 나와 백운 전사에 안지했으며 또한 우연하게도 김재규 보안사령관이 12명의 간첩을 잡았다고 보안사령부가 검거 발표를 하던 날이었다. 그날도 박 대통령은 매우 밝은 모습으로 나와 마주 앉았다. 1972년을 한 달 앞두고 만난 박 대통령의 표정은 의외로 밝은 모습으로 말을 건넸다. 지난번 자네 부탁 시간이 좀 맞지 않았어. 어쨌든 그 규모는 축소하긴 했었지. 그 뒤 자네 말대로 학생들의 반발이 날로 더 과격해져 가고 있어. 그러나 오늘은 매우 좋은 날이야. 각하 국가와 정치가 있는 한 데모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공부보다는 데모를 더 많이 하는 대학교 위주의 교육 제도를 일부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야학을 시켜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의무적으로 취득토록 해주고 또한 그들의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방송통신대학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꼭 대학에서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과격한 학생들의 마음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생들이 있게 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비교해 주어야겠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전 국민이 결혼 후에도 가정에서 라디오와 TV를 보며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하느라 공장에서 온갖 먼지를 마시며 월급을 받아 시골로 내려보내는
고등학교를 못 나온 소녀 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은 직장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게 해주고, 고등학교를 나온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혹은 결혼 후에라도 TV나 라디오를 통하여 대학을 다니게 함으로써 불우한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일이야말로 꼭 필요합니다. 공부를 꼭 해야 하는 사람은 그들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전문 교육을 받고 전문 지식을 키우게 해서 사회의 기둥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환경에서 배우는 일반 대학생들도 많은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네 말을 듣고 보니 생각이 나는구먼. 내가 지방 공장을 방문할 때 여공들의 표정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져 있었어. 그런 여공들의 손을 잡으면 어찌나 내 가슴이 쓰린지. 자네 말을 듣고 보니 이유가 있긴 있었어. 그런데 나는 그냥 그들이 일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만족하는 줄로만 생각했어. 역시 자네 생각이 옳아. 직장 내의 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이라는 제도는 참 좋은 생각이야. 즉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네. 각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불교계의 거봉이신 청담 스님이 돌아가시고 11월 9일 그러니까 11일 전에는 가요계의 신성이라 할 수 있는 가수 배호가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종교계 대표요. 한 사람은 예술계 대표입니다. 또한 10월 18일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제적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죽음은 지금 불교 신도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층 우울하게 하는 일련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혼란을 예고하는 불길한 조짐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 대비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삼선 개헌으로 대통령이 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각하께서는 영구 집권에 유신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72년은 극과 극이 만나는 운명의 해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극도로 부딪혀 엄청난 소리를 내는 해가 되어 지축이 흔들릴 것으로 봅니다. 삼선 개헌의 문제점이 의외로 신속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30일 내가 삼선 개헌 대통령이 되자마자 유신을 생각한 이유는 선거에서 내가 당선은 되었지만 사실은 그게 어디 당선인가? 군인과 공무원과 부재자들의 몰표가 아니었다면 그게 가능했겠나? 과잉 충성이 일부는 있었을 걸세. 그러니 나는 놀라지 않는데 당과 측근들은 너무나 불안해하고 놀라는 눈치야. 그러니 그들이 유신이라도 해서 선거의 불안을 없애봐야겠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언론으로 흘러나간 걸세. 그리고 지난번 자네도 차라리 국민들에게 그동안 추진해오던 경제개발 계획을 1단계 마무리할 때까지만이라도 장개석 총통과 같은 종신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간의 임기 연장을 솔직하게 요구하여 국민 투표에 붙이는 것이 삼선 개헌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말을 나한테 한 일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나도 절대 종신토록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 손을 놓으려니 국민이 불쌍하고 자리를 지키려니 독재자라고 하니 내 속을 자네 말고 누가 알겠나? 요즘 유신헌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게 사실이야. 남북통일 이전에는 직선제는 전쟁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어. 그런데 국제 정세는 더욱 급박하게 되고 있네.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여 곧 수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 김일성이 완전히 오판하게 되어 있어. 아시아인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라는 닉슨의 한마디에 완전히 힘을 얻은 김일성이 닉슨이 중국과 수교를 선언한다면 중국과 국교가 없는 우리로서는 한반도는 적화가 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러한 국제 정세가 남북전쟁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 나는 이때 남북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국내의 정치적인 소모전을 불식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삼선 개헌으로 대통령 되자마자 유신을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전쟁을 막기 위해 생각해낸 거야. 우리가 대통령 선거의 정신을 잃고 있을 때 대규모 유세장에서 야당 후보를 만약 북한에서 테러를 하면 영락없이 여당에서 했다고 할 것이고 나라가 내분에 휩싸여 전쟁이 난다면 어찌 되겠나? 삼선 개헌 마지막 유세 때인 지난번 장충단공원 유세 때 모인 군중이 60만 명쯤이었어. 그런데 내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청중들이 내 얼굴을 보기 위해 단상 쪽으로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었어. 만약 그 중에서 북한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김대중 후보에게 돌멩이 하나만 던지면 그 60만 관중이 나를 의심할 것이고 대규모 소요가 일어나면서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지 않겠나? 각하, 유신은 안 됩니다. 남북대화의 길을 열면 쿠데타도 예방되며 국내 정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2. 미래는 우월민족주의자인 유대인과 자주민족주의자인 한민족의 대결. 박 대통령은 갑자기 얼굴 표정과 목소리가 바뀌면서 심각한 모습으로 질문을 던졌다. 지금 닉슨 대통령은 7사단의 주한미군 2만 명을 이미 철수를 시작했는데 자네는 앞으로 미국이 완전 철수를 할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그들의 미군 철수의 깊은 뜻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주한미군 철수는 닉슨의 모든 민족의 공존과 세계 평화를 위한 양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표입니다. 닉슨은 진정한 평화주의자입니다. 닉슨은 언젠가 케네디와 같은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케네디 역시 세계 모든 민족의 자주와 평화와 동서화해를 부르짖으며 쿠바와 월맹 포격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우월 민족주의자들인 방위 산업체들은 무기 팔 곳을 없애버리는 케네디를 암살해 버린 것입니다. 미국 정보부가 미국 대통령을 살해해 놓고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자네가 보는 우월 민족주의란 뭔가? 일본, 독일과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떤 종족보다 우월한 민족임을 내세웁니다. 유난히 게르만 민족과 유대 민족이 심한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남을 침략하지 않고 조용히 내치만 하면서 지내려고 하는 자주 민족주의입니다. 결국 세계 전쟁은 우월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유대민족과 한민족의 우월 싸움이 21세기에 벌어질 것입니다. 소련과 미국의 모든 정치인 경제인의 대부분이 유태계로서 우월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미국의 CIA를 움직이는 것은 케네디가 아니라 미국의 방위 산업체였으며 그들은 바로 게르만 민족의 우월을 내세웠던 히틀러와 똑같은 유대인의 우월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유대 보수 세력과 CIA를 장악하고 있으며 우월 민족주의자들인 방위 산업체들에 의해 케네디는 돌아갔습니다. 아마 닉슨도 우월 민족주의자들의 손에 의해 탄핵되고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미국에서 반드시 1970년부터 1980년 사이에 대통령들이 죽거나 쫓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미국 국민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언제나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월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맹 포격을 끝까지 거부하는 케네디를 암살한 뒤 확장했습니다. 물론 미국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33. 정치는 이상이며 역사는 현실입니다. 아마 케네디의 동서화해라는 이상주의가 패배했듯이 닉슨의 이상주의도 패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한국의 미군 철수도 중지될 것입니다. 정치는 이상이지만 역사는 현실 편이니까요. 김구 선생의 훌륭한 자주민족주의인 이상주의도
선구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선지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운명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래의 세계 역사를 바꿀 지도자는 선구자, 선지자, 선각자의 지혜를 동시에 깨달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실적 흐름을 깨닫고 재빨리 본처와 헤어지고 서양 여성인 오스트리아 출신 프란체스카를 아내로 택함으로써 미국의 음성적 지원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현실주의자인 이승만에 의해 뜻을 펴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1968년 소련의 브레즈네프는 독립을 주장하는 위성국인 체코를 무력 침공하여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즈네프는 소련 연방에서 이탈하려는 어떠한 위성국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군사 패권주의인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969년 닉슨의 괌 독트린과는 정반대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브레즈네프 독트린이야말로 현실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닉슨 독트린은 결국 닉슨의 권력 분산을 가져와 그것은 하나의 이상으로 끝나고 말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브레즈네프 독트린도 소련 연방을 지키려는 현실적 정치 수단이며 그들 내부 문제이듯이 닉슨 독트린은 결국 CIA와 군부를 장악하려는 닉슨의 한판 승부 싸움으로 단순한 그들의 내부 싸움에 의해 주한미군 철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닉슨이 수십 년간 권력의 내부를 샅샅이 꿰뚫고 있는 CIA와 유태오월 민족주의자들의 방위산업체들의 노련한 실력자들 앞에서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버리고 전 세계에서 손을 떼겠다는 이상주의적 평화주의 정책이야말로 현실적인 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허군. 자네는 모르는 것도 없지만 그 분석력이 뛰어나군. 많은 자들로부터 정보 보고를 듣지만 자네야말로 정확한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실시되는 미군 철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겠나? 미군 철수는 남침과 군사 쿠데타의 위험이 있지만 길이 있습니다. 34. 각하 이후락 실장을 북으로. 방법이 무엇인가? 각하 이후락 정보부장을 북한으로 보내야 합니다. 미군 철수가 많이 일어난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2만 명 정도의 철수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때 북쪽의 남북회담을 제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전쟁 중에서도 밀사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것은 민심의 동요를 막을 수 있는 남북회담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 철수로 인한 군부의 쿠데타 기도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장기적인 분단 문제 해결과 이산가족 상봉의 견인차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하 절대 통일의 환상은 아직 가져서는 안 됩니다. 통일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나의 의회의 제안에도 박 대통령은 놀라지 않은 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락의 신변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이후락을 보내기 전에 제1교포와 종교계와 미국교포 쪽을 통하여 사전에 북한의 양해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은밀히 보낸다면 신변의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자네 말대로 우리가 먼저 제의를 하자는 쪽이 괜찮겠구먼. 각하 이후락이 북쪽에 가는 것을 미국이 알아서는 안 됩니다.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몰라야 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소련도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만주조선족에게 영향을 미쳐 만리장성 북쪽의 만주 지역에서 한민족 공동체가 형성되어 중국 내란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소련은 동시베리아에 있는 고려인들이 독립을 주장할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일본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될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전쟁 가능 국가 제1호로서 거대한 군수품 시장과 중국과 소련, 일본을 감시할 수 있는 기지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북이 마주 앉아 회담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해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전쟁 도발을 막는데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후 박 대통령은 72년 5월 20일 이후락 정보부장을 청산가루를 소지한 채 평양으로 보냈으며 72년 하반기까지 방송통신대학의 틀을 마무리하게 되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35. 김대중 선생의 진짜 납치범은 1971년 11월 20일 박 대통령에게 내가 제의했던 이후락 정보부장의 북한 방문 건의에 의해 그 몇 개월 뒤인 1972년 5월 20일 청산가루를 소지한 이후락 정보부장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뒤 1972년 5월 29일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 일행이 4박 5일 일정으로 극비리의 청와대를 방문하여 30분간 박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난 뒤 2개월 뒤인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1972년 10월 17일 유신특별선언이 공표되고 11월 17일 국민투표에서 91.5%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1972년 11월 30일 남북조절위원회가 탄생하고 1972년 12월 23일 유신헌법에 의한 박 대통령이 제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1973년 7월에 제7차 본회담까지 순수히 산가족 찾기까지 진전되어 가는 남북회담이 1973년 8월 8일 갑작스런 김대중 선생 납치 사건으로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다. 김대중 선생 납치가 있은 20일 뒤인 1973년 8월 28일 남북조절위의 북측의 공동위원장인 김영준은 김대중 선생 사건을 들어 중앙정보부가 납치 주모자다라는 발언이 나오기까지 했다. 이 와중에서 박 대통령과 나는 여러 번의 만남에서 각종 대책을 세웠으며 1973년 8월 10일 김대중 선생 납치 관계로 긴급 회동을 갖게 되었다. 자네 김대중 선생 납치 사건 알고 있었나? 예, 각하 8일날 김대중 선생이 일본에서 어디론가 납치되었다는 거야? 합의부 미국 대사와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나를 의심하고 있어. 이거 보통 사고가 아니야? 가만히 앉아서 생사람 잡는 거야? 전 외신 보도가 나를 의심하고 있으니 이거 속을 보일 수가 없잖아. 김정념 비서실장에게 알아보라고 했더니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박종규 경호실장 그리고 제1거류민단장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거야. 나한테 누가 거짓말을 하겠나? 결코 우리는 개입되지 않았어. 유신헌법 하에 대통령이 마치 야당 지도자를 의도적으로 납치한 것으로 국민들이 보지 않겠나? 또한 만약에 김대중이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난번 자네는 김대중 후보는 74세가 넘어서 꼭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생명에는 별 이상이 없을런지 그리고 어떤 놈들의 짓인지 짐작가는 데는 없는가? 여권에서는 김대중의 자작극이라는 거야? 각하 김대중 선생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납치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김대중 선생의 자작극도 아닙니다. 아마 그 공작의 배후에는 이후락 부장이 미국과 협력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하가 삼선 개헌과 유신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장관들과 정보부장이 각하보다는 미국 대사와 CIA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각하 이후락 부장이 김대중 선생이 묵고 있는 일본 호텔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납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각하의 측근들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남북회담을 했으며 최근까지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북측도 우리처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김대중 선생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납치 당사자인 김대중 선생 자신도 납치범들이 누구인지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납치범들은 유신체제를 극렬히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을 이용하여 각하를 제거하기 위해 각하를 유신장기 집권을 위해 야당 총재를 납치한 악랄한 독재자로 만든 뒤 각하를 암살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공작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통령을 놀라게 한 뒤 김대중 선생을 돌려보냄으로써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시켜준 뒤 각하를 제거하려는 미국의 작전이 확실합니다. 여권에서 김대중 선생의 자작극이라고 하는 것도 억측입니다.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선생은 이제 40을 넘긴 사람들로 순수성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의 관상은 소인배의 행동으로 대권을 노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김대중 선생은 머지않아 한국으로 올 것입니다. 다만 각하는 철저한 공개 수사를 일본에 천명하고 사과사절을 일본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선생 납치는 누가 납치를 주도하였든 각하를 제거하려고 하는 신호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네 말처럼 삼선 개헌 이후 청담 스님과 배호가 돌아간 지 한 달 후인 12월 24일 대연각 화재로 200여 명이 죽는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 내가 유신 개헌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네는 잘 알잖아. 지난 삼선 개헌 후에 대통령 선거 유세장인 대구의 수성천변과 부산의 조선방직 창고자리 그리고 서울 장충단에서 유세를 할 때 60만 명쯤 되는 청중이 단상에서 유세를 하는 나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얼마 되지도 않은 경찰들을 밀어붙이며 앞으로 조여오는 것을 보았어. 만약 그 몇 안 되는 경찰들이 깔려 무너지면 그 다음 단상에 나는 어떻게 되겠나? 60만 대군을 다 불러도 그 군중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때 만일 북한 공산 집단의 간첩이 야당 후보에게 의도적으로 테러를 가해 놓고 여당 측이 했다고 주장한다면 그곳에서 대통령인 내가 살아나올 수 있었겠나? 그리고 나면 남북 분단 상태에서 나라가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때 나는 남북 분단 상태에서 이토록 극단적인 대립의 대통령 선거야말로 북한이 조금만 조작한다면 여야 대립이 남북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대통령 간선제를 생각하게 된 것이 유신체제야. 그런데 오늘 내가 평소 우려하던 대로 김대중의 증발이 일어난 거야. 36. 김대중 선생은 90살을 넘길 사람이니 꼭 살아옵니다. 나는 모처럼 주역의 비결을 통하여 박 대통령을 안심시키기 시작했다. 각하 김대중 선생은 90을 넘기는 장수하는 얼굴이니 하늘로부터 각하처럼 소명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의 심부름을 마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권총으로 가슴을 향해 총을 쏘아도 그 총알이 불발이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나 김대중 선생은 죽지 않습니다. 미국이 오히려 마치 각하가 납치한 것으로 만들어 각하를 악랄한 독재자로 만든 다음
각하를 제거하려는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각하가 장교 시절 친북 문제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하늘은 각하를 간단하게 살려내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지구상에 50억 이상의 인구가 있지만 99.9%의 인구는 부모의 뜻에 의해 태어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부모의 몸을 받았지만 그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준 특수한 소명으로 잉태되어 지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 아이를 가진 부모는 특수한 태몽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이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소중히 잘 키우라는 암시를 주는 것이 특수한 태몽 꿈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그 임무가 끝나는 날이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는 것도 특이합니다. 그러나 임무가 끝나지 않았는데 누가 죽인다고 해서 결코 죽지 않습니다.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선생과 저는 반드시 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세상의 지도자로 변신한다고 하기도 하며 불교에서는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서 아래 6세계 즉 제1의 지옥계, 지렁이, 제2의 악귀계, 세균, 제3의 아수라계, 곤충, 제4의 축생계, 짐승, 제5의 인계, 사람, 제6의 천상계, 우주인, 이라는 6세계의 생명체는 그 업이 다할 때까지 계속 윤회를 하게 되는데 제7의 성문계, 성문부처, 제8의 연각계, 연각부처, 제9의 보살계, 보살부처, 제10의 부처계, 하나님에서 그분이 정해놓은 윤리의 한계선을 인간들이 넘어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하늘은 인간에게 태몽으로 알린 다음 부처나 천사가 사람의 몸을 받아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여 그 맡은 바 소명을 다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각하와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선생과 저는 그런 하늘의 소명을 받고 왔습니다. 결코 때가 되지 않았는데 가지 않습니다.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선생과 저는 천시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대통령이 될 것이며 수명이 매우 깁니다. 김대중 선생은 며칠 안으로 꼭 살아 돌아옵니다. 그러자 그 닷새 후인 8월 13일 김대중 선생이 동교동 집 부근에서 밤 10시 20분 풀려나 무사히 귀가했다는 보도가 터져나왔다. 역시 나의 말대로 김대중 선생의 자택 부근 자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삼엄한 경찰 배치 장소를 피해 김대중 선생을 자택 부근에까지 데려다 놓을 수 있겠는가? 사건 발생 2개월이 다 될 무렵인 1973년 10월 26일 김대중 선생의 기자회견 요청으로 자신의 행동이 국가에 누를 끼친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자신으로 인한 한일 양국의 우호가 중단되지 않기를 바라는 해명을 함으로써 납치 사건은 겉으로는 종결되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납치 사건에 주모자처럼 세계 언론의 오해를 받아 회복할 수 없는 도덕성의 손실을 보았고 그 후 한국의 유신 정부를 비방하는 국내외의 여론이 날로 악화되어 갔다. 37. 김대중 선생 납치는 각하를 제거하기 위한 신호탄. 그러던 어느 날 대통령은 김대중 선생이 돌아온 후 2개월이 지난 1973년 11월 5일 월요일 날을 불렀다. 박 대통령은 나의 손을 꼭 잡았다. 자네 말이 한치도 틀리지 않았어. 자네야말로 오늘의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나는 깨달았네. 그런 큰 사건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어느 수사기관도 자네 말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
각하 김대중 선생 납치 사건은 하나의 신호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일의 징조입니다. 담장 너머 뿔이 보이면 소가 있는 것을 알라는 말과 굴뚝연기가 곧게 올라가면 아침인 줄 알고 아래로 퍼지면 저녁인 줄 알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우주센터는 이런 동양의 주역을 근거로 해서 밀물과 썰물의 시간대를 음력으로 파악하여 굴뚝연기가 솟는 시간과 썰물 시간에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즉 어떤 세력이 큰 일을 벌이기 위한 명분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하를 제거하기 위해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 계획의 일부일 것입니다. 지금은 각하를 독재를 위해 야당 지도자를 납치하는 죽어 마땅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며 언젠가 각하를 제거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후락 실장이 김대중 선생을 납치했다면 호텔에서 소리 없이 죽이지 일본 영해로 데리고 나와 바다 위에서 미국 헬기의 추격을 받겠습니까?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바보입니까? 또한 중앙정보부가 했다면 어떻게 6분 만에 미국의 헬기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일본과 미국을 오가면서 각하를 비방하고 다니는 김대중 선생을 납치할 경우 100% 각하가 김대중 선생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본국으로 납치한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것을 역이용하여 미국이 선수를 쳐서 각하를 위기로 몰아넣은 다음 정권 교체를 시도해 보려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만 아마 한국의 어떤 고위 공직자가 미국과 서로 양해를 한 뒤 각하와 미국 사이에 한국 사태가 위험할 때를 대비하여 망명까지 생각하여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지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이후락의 행동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부로 이후락을 정보부장에서 내보내고 신직수로 바꾸고 김종필을 다시 국무총리에 앉히고 10개 부처 장관을 경질하기로 했네. 그런 정보 하나 파악 못하며 월급 받는 정보요원 모두 바꾸도록 지시했네. 일본의 호텔에 있는 김대중 선생이 없어졌다면 세상 사람이 누구를 의심하겠나? 이후락 실장과 나야? 감시하고 싶어 감시하고 연금하고 싶어 연금하는 줄 아나? 그 사람들 다칠까봐 솔직히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철저히 지키게 했는데 미국 놈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누명을 뒤집어 쓰게 하다니. 그래서 모조리 바꾸어 버렸어. 김대중 선생이 납치되는 그날도 정보부 요원들이 호텔 주변에서 김대중 선생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감쪽같이 없어진 후에 수소문해서 김대중 선생을 찾느라고 호텔 측에 문의를 하고 북새통을 하다가 일본 언론에 알려지다 보니 마치 중앙정보부가 김대중 선생을 납치한 것으로 착각 보도가 최초에 나오게 되었다며 이후락은 나에게 변명을 했지만 누가 그것을 믿겠나? 모든 것이 자네 예측대로였어. 그러고 보니 내가 좀 성급했던 것 같기도 해. 그러나 이 사건은 훗날 내가 예측한 대로 적중되었다.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이 납치된 지 1년 7일이 되는 날인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이 박 대통령을 향해 쏜 총에 유경수 여사가 피살됨으로써 김대중 선생 납치는 결국 박 대통령의 저격으로 이어졌다. 38해와 다른 나란히 있어야 밝을 명자가 됩니다. 나는 걱정스런 모습으로 박 대통령의 신변의 안전을 애써 강조했다. 각하 김정년 비서실장의 이름자 가운데 발을 정자가 각하의 가운데 글자와 일치합니다. 5획인 발을 정자는 끝을 의미하지만 김정년 비서실장의 가운데 자와 합치면 10획이 되니 생명의 계승이므로 각하께서는
김정념 비서실장이 있는 동안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니 오래 데리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라는 것이 별 것도 아니면서 조심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 없이 진행되는 미국의 공작을 피하기 어렵듯이 역과 운명 또한 서서히 다가오므로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천시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역이 없이는 우주선과 항공모함이 한 발짝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컴퓨터 정보 시대가 올 때쯤이면 전 세계가 동양학에 심취하여 초과학의 세계가 그곳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김정념 실장의 거북이상도 청룡상인 각하와 잘 어울립니다. 자네, 왜 갑자기 김 실장 이야기를 하나? 내가 생각하기에도 김 실장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 자네가 그때 세 사람의 비서실장 후보 가운데서 김정념 실장을 고집한 이유를 날이 갈수록 자네가 사람 보는 눈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네. 중국의 측천모후가 일개 평민의 딸로서 50년간 권세를 잡은 여자 황제가 되었던 것은 그 여자가 사람의 관상을 잘 보는 것이 이유였다는 것을 본 적이 있지? 그 당시 당태종 시절 남성들이 판을 치는 유교 문화권에서 여자가 황제가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보다도 더 무서운 인물이야. 그런데 자네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을 보면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와 미래의 역사와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각하 측천모후는 원래 일개 평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심통으로 사람의 마음을 보는 세상의 이치를 깨친 여자였습니다. 요즘 각하의 안광이 조금 흐린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자네가 알다시피 요즘 내가 술 때문에 내자와 시끄러운 일이 각하 남자들이 꼭 명심해야 할 두 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술주라는 글자를 보면 물수변 옆에 닭 유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술을 마실 때는 닭이 물을 먹듯이 조금씩 먹어야 하며 먹는 시간은 유시가 되는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초저녁에 먹고 집에 일찍 들어가면 가족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폭주를 하시는 것은 건강과 가정의 파탄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항상 밝은 명이라는 글자 또한 명심하셔야 합니다. 날일과 달월이 밝은 명자가 되려면 항상 같은 위치에 명이 있어야 합니다. 달이 여자라고 해서 날 일자 밑에 들어가거나 위에 가면 밝을 명자가 없어집니다. 가정에 밝음이 있으려면 항상 남자와 여자가 상하가 아니라 똑같은 평행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즉 부부는 평등해야 집안이 밝아진다는 뜻이지요. 즉 남자가 태양이고 여자가 달이라면 낮에는 남자가 기선을 잡고 밤에는 여자가 기선을 잡아야 하는데 태양이 달을 보고 낮에 왜 안 떴느냐고 시비를 걸면 대낮에 밝게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달이 태양을 보고 왜 밤중에 해가 뜨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면 태양이 달을 닮아서 밤에 뜰 수 있겠습니까? 해는 해고 달은 달입니다. 남자가 퇴근하여 집에 들어갈 때는 하늘에 해가 이미 지고 없는 대신 달이 떠 있으므로 집에 들어가서 여자에게 큰 소리를 치면 반드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가 없을 때는 여자 앞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반대로 달이 지고 없는 아침에 해가 떴을 때는 여자가 남자에게 시비를 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달은 낮에 없기 때문에 낮은 태양과 남자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개성을 바꾸려고 하면 부부싸움만 날 뿐입니다. 절대 해와 달은 서로 닮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문 선생들까지도 삼강오륜의 뜻을 올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뜻만 올바르게 가르쳐도 부부싸움은 없어지고 불효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공자가 결국 부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았다는 것과 소크라테스가 아내 때문에 죽게 된 것은 그들이 세상의 스승이었음에도 이 밝을 명자의 이치를 알지 못함으로써 아내 위에 군림하려다가 가정이 파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삼강의 해석이 즉 오륜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이 삼강오륜을 정반대로 그 뜻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모든 사회 혼란의 시작입니다. 삼강 중에 부위자강, 부위부강, 군위신강의 해석을 보면 자식은 아버지를 으뜸으로 섬기고 부인은 남편을, 신하는 임금을 으뜸으로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긴다는 뜻이 오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위자강에는 부자유친인데 자식이 아버지를 으뜸으로 섬기는 방법은 서로 친해야 하며 부위부강에는 부부유별인데 부인과 남편은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두 가지를 거꾸로 바꾸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부부는 오히려 서로 친해서 부부유친이 되어 금방 실증을 느끼고 헤어지게 되며 부자지간은 오히려 서로 구별을 두어 부자유별이 되어 부모와 멀리 떨어지려 하거나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국의 병입니다. 모든 부부싸움의 시작은 이 삼강오륜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반대로 잘못 알고 있음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위신강에는 군신유이라 하여 신하와 임금, 국민과 지도자는 서로 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하가 임금과 친하게 지낸다거나 구별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오직 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대부분 친구지간에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리란 임금과 신하, 지도자와 국민 사이에만 있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는 붕우유신으로 벗과 벗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른과 아이는 차례, 순서가 있어야 한다는 장유유서. 또한 오늘날은 거꾸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자유라는 뜻은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인데 그 자유의 반대 뜻이 되는 방종,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에서 마음대로 하는 행동을 자유로 착각하여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는 당연하다는 식의 양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강은 각각 그 섬기는 방법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자이며 남자는 남자이기에 서로를 자기에 맞게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네의 그 명자와 주자 강의를 진작 들을 걸 그랬어. 39. 1970년부터 1980년 사이에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죽게 됩니다. 나는 박 대통령의 신변의 위험을 즉 천모후라는 방편을 내세워 경고하고 있었다. 즉 자연의 이치를 적용하면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고 나라의 운명도 훤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줄 모르고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1980년까지 7년간 미국과 한국 대통령인 각하의 신변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년부터 최근까지 3년 사이에 벌써 청담 스님과 가수 배호의 사망, 200여 명이 사망한 대연각화제를 시작으로 닉슨 독트린, 주한미군 철수, 삼선 개헌, 유신 개헌, 윤필용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등 불길한 징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1980년까지 7년간은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있는 김정년 비서실장을 꼭 붙들어야 하며
박종규 경호실장과 신직수 정보부장은 이대로 지속되어야지.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차지철은 김재규 사령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지철 의원은 사자상입니다. 원래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상은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개인의 운전기사를 사자상으로 두면 반드시 주인과 함께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자상은 자존심이 강해서 다른 차가 자기 차를 추월하는 경우 중앙선을 넘어서라도 앞질러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므로 명예를 위해선 목숨을 던져버리는 단순한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대부분 비행기 조종사들이 사자상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자와 황룡은 맞지 않으므로 이 두 사람은 가까우면서도 멀리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김재규와 차지철은 한직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차지철은 각하에게는 화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공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이후에까지 화약 껍데기가 인공위성에 붙어 다니면서 인공위성의 진로를 방해해서 되겠습니까? 자네는 미국의 닉슨과 내가 1980년 사이에 신변에 큰 이상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각하 미국과 한국의 구구는 1970년부터 1980년까지 비슷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큰 별들이 떨어집니다. 닉슨 대통령의 얼굴로 보아 죽지는 않겠지만 대통령직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릴 것이며 각하께서도 착륙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시면 위험한 운세입니다. 각하의 착륙 지점은 1978년 이전입니다. 이 세들을 생각하셔서 착륙하셔야 됩니다. 우선 1980년부터는 변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하의 청룡상은 어둡고 암울한 시대라는 가난의 구름이 자욱할 때 나타나 세상 사람들을 구한 뒤 사람들의 형편이 나아져 구름이 거칠만 하면 급히 떠나야 하는 것이 청룡상의 소명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긴 대한민국은 이제 각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하가 보기에는 배은망덕이라고 하시겠지만 하늘의 뜻입니다. 각하 1974년도인 내년이 되면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큰 별이 떨어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을 삼가야 하겠으며 방탄조끼를 입고 다니셔야 합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제1막입니다. 제2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얼굴에는 인간의 8가지 복 중에서 수명복이 짧습니다. 8가지 복이란 천귀, 천권, 천재, 천관, 천문, 천덕, 천복, 천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재벌은 절대 대통령, 천권인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특징이 있는 것처럼 각하는 7가지를 다 가지셨는데 단 한 가지, 천수, 하늘로부터 받은 수명이 짧은 것은 하늘은 이 땅의 보릿고개를 없애는 즉시 돌아가셔야 하는 소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퇴를 서둘러야 합니다.